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또 새로운 헤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오늘도 부담스러운 헤드폰 리뷰를 시작합니다. 앵커 Q35 헤드폰을 구매하면서 시작한 헤드폰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에 보스의 QC352 헤드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소니 헤드폰을 구매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워낙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에서 한글을 찾아보기는 어려웠고요. 간단하게 앱을 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위에는 꼭 이렇게 제습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헤드폰 제품군이 수분이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패키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Q35나 소니 XM4에 비해서 아주 컴팩트하고 단순하게 구성된 패키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두 패키지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앵커 Q35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무 재질로 돼 있고 케이스가 좀 큰 반면에 소니는 그에 비해서 좀 작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약간 커버? 면 커버처럼 되어 있는데 QC352 같은 경우는 가장 케이스 자체가 가장 작고 컴팩트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케이스가 작다 보니까 열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꽉꽉 채워서 들어가 있는 QC352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보면 요것저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구석에 이게 고가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하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케이블은 놀랍게도 구시대에 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마이크로 USB 4핀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시가 된 지 좀 된 제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부품처럼 숨어있는 이 폼을 제거해 주시면은 이렇게 헤드폰 본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작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좀 컴팩트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케이스가 너무 작다 보니까 편하게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납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개차 쓸데없는 이런 스티로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스 연결을 위한 케이블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케이스가 너무 작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 중에서는 가장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체적인 재질감이나 아니면 만듦새 자체가 되게 컴팩트하고 가벼운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보니까 소니 제품이나 아니면 앵커 제품에 비해서 가장 가벼운 착용감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들어진 재료들, 구성 재질 자체가 실제로 정말 가벼운 촉감, 재질감 등이 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기타 헤드폰 제품들에 비해서 이런 토글 스위치나 아니면 기타 아날로그적 요소를 갖고 있는 스위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약간 레트로한 감성을 갖고 있는 최신형 헤드폰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약간 보스 디자인에 어울리는 형태의 스위치 시스템을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필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손쉽게 누를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터치 인터페이스나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게 느껴졌지만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 버튼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품의 무게는 그 명성답게 238g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헤드폰 중에서 가장 가볍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써봤을 때도 매우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스는 전용 앱을 통해서 연결을 초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스 앱을 설치하시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자세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켜주고요. 블루투스 연결 후에 기타 설정 등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면 되게 됩니다. 보스 앱이 되게 심플하게 잘 만들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간 연결 방식은 전원 스위치를 넣으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가 확인이 되게 되고 잠시 후에 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 할 수 있는 기기로 확인이 됩니다. 요즘 워낙 간단하게 연결되는 헤드폰이나 아니면 제품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 좀 올드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C352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글 어시스턴트와 그 다음에 아마존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다 보니까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 자체에서 이 헤드폰의 별명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프리셋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약간 외국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드나잇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헤드폰을 사용하기 위한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날로그적 버튼들이 있다 보니까 꼭 설명을 한번 보셔가지고 어떤 버튼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시는지를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적 버튼으로 물리적 영역이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오히려 조작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Q35 헤드폰이나 XM4보다 저는 QC35 헤드폰이 좀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설명을 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로 충전 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로 USB 4핀 케이블, 지금 구시대 유물이 돼가고 있는 그 단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충전 시스템이랑 좀 호환이 안 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정 등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신기한 게 다른 헤드폰들, 최신 나온 헤드폰들에 비해서는 코덱 설정이라든지 그런 음질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부분은 좀 미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야 워낙 일반 사용자다 보니까 오히려 저와 같은 일반 사용자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서 좀 편리하다는 느낌? 최근에 헤드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코덱 설정이라든지 그런 고스펙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도 꽤 크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러한 부분은 없어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음악 감상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음질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훌륭합니다. 나쁘지 않고요. 저와 같은 막기가 들을 때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정도의 음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같은 일반 사람이 최근 헤드폰들을 막 써보다 보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전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머즈급의 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은 역시 명상답게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대두가 써도 착용감이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 무엇보다도 우측에 있는 전원 분리 버튼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원이 꺼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품의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물리적으로 스위치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앱에서 타이머를 5분으로 절전에 자동으로 들어가 설정하고 쓰면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전원 버튼이 되더라고요. 혹시 저와 같은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보스의 QC35 헤드폰이었습니다. 소니 XM4 제품군과 함께 같이 줌 프리미엄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의 시장을 약간 양분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역시 그 제품의 명성답게 저는 꽤 만족스럽고 무엇보다도 가벼운 착용감과 그 다음에 멀티 페어링이 의외로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스펙상 약 2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15분 급속 충전으로 2시간 반가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써보니 그 정도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은 소니 XM4보다 조금 아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음질도 우수하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헤드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